근데 차가 옆으로 오는 거예요. 차가 서요. 창문이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한 남자가 창문을 내리고 우리를 이렇게 매섭게 쳐다보는 거예요. 저는 그 창문 안을 들여다봤어요. 이미 저희 같은 가족이, 한 가족 같은 가족이 타고 있는 거예요. 잡혔나 보다. 생각했어요. 어떡하지? 여기서 한 사람이라고 잡혀가면 공개 처형이거든요. 다 잡히면 다 처형이잖아요. 사형당하는 거죠. 나 어떡하지? 도망가야 되나? 누구 손을 잡지? 남동생 손을 잡아야 되나? 여동생 손을 잡아야 되나? 하면서 떨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정말 결정적인 한마디를 저에게 했어요. 우리의 운명을 지고 있는 그 사람이 한 결정적인 한마디는 아니 이건 말해줘야 돼요. 아오지 세치야. 이야기가 가진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네. 아오지 세치야 보여주세요. 탈출 난이도 맥스입니다. 사상 최초 아오지 탄광 탈출한 그날의 비밀. 그 최초로 탈출하신 그날. 사실 그 탈출기가 궁금하긴 했거든요. 아오지 세치어의 혓바닥 플레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It's time. 저희 아버지는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나라에는 희망이 없다. 나는 한평생을 김일성 김부자들한테 도둑 맞았다. 그래서 아빠는 늘 탈북을 꿈꿔왔어요. 1994년 김일성이 죽고 김정일이 정권을 잡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굶어 죽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북한 정권에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김정일은 식량 대신 총뿌리를 겨누었어요. 인민들한테. 왜냐하면 총소리를 울려라. 공포 정치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 인민들은 지옥에서 살면서 지옥인 줄 모르고 산다. 이 나라를 떠나자. 그래서 드디어 1997년 2월 25일 아오지 탄광 최초로 탈북을 결심합니다. 그때는 탈북이란 단어가 없었어요. 예, 그리고 아오지에서 탈북한 사람들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국군포로 정치범인들이 남조선으로 넘어갈까봐 저기 함경북도 끝쪽에라 아오지 탄광에 모아둔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 놓친 게 하나 있어요. 아오지 탄광 위치가 저희 집에서는 두만강이 보였고 중국 마을이 집이 보였어요. 그래서 저희 아빠는 한 달 동안 두만강을 정찰하는데요. 전날까지만 해도 탈북할 거랑은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탈북하기 전날 밤에 아빠가 내일 우리는 두만강으로 도망간다 이러는 거예요. 저희 사남매, 제가 둘째입니다. 큰언니, 저 여동생, 남동생을 데리고 저희는 탈북을 하게 됩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아빠가 큰 결심하셨다. 내일 그냥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아빠가 내일 그냥 평상시처럼 가서 학교도 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평상시처럼 학교 가가지고 앉아서 수업을 들었어요. 티나만. 그때 내가 이 친구들을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수업을 친구들하고 보냈어요. 그리고 저녁 5시 아빠가 이제 떠나자 해서 저희 6식구잖아요. 3명씩 두 조로 나눠서 이렇게 두만강 쪽으로 가는데 아오지에서 두만강 쪽으로 가려면 초소가 3개가 있어요. 군인들이 총을 쥐고 이렇게 경비를 서고 있는 거예요. 군인들이 좀 미심쩍게 보는 거예요. 정말 아슬아슬했어요. 그렇게 두만강 뚝을 가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보신 그 자리에서 산속으로 들어가 숨었어요. 정말 심장이 쿵덩쿵덩 뛰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시계를 딱 보시더니 9시 50분이 됐어요. 9시 50분에
군인들이 교대를 한다는 걸 알아내신 거예요. 아빠가 가자! 이러고 일어나신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일어나요. 저희는 사형을 보고 자랐잖아요. 만약 우리가 탈북한다는 것이 탄로나잖아요. 그럼 바로 사형이에요. 온 가족이 가서 그냥 공개 처형당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일어나고 아빠에게 애원했어요. 아빠 제발 돌아갑시다. 저희 언니는 너무 무서우니까 아빠 어떻게 장군님을 버리고 갈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저희 아빠가 한숨을 쉬면서 니들이 저 두만강 너머에 새로운 세계가 있는 걸 모른다. 가자 하면서 안 일어나니까 혼자 이렇게 걸어 내려가셨어요. 두만강 쪽을. 그래서 아빠가 두만강을 이렇게 막 도깨비처럼 걸어 내려가는 거예요. 헉? 근데 중간쯤 가니까 아빠가 안 보여요. 아이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때 너무 무서웠어요. 정말 총알이 저희 아빠한테 퍼붓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때 저희 엄마가 나는 너희 아빠 없이 못 산다. 가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일어나니까 저희 사남매가 같이 일어나서 두만강을 막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걷고 있는데 그때 달이 보름달이 떴었거든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하늘에 대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하나님이란 존재를 몰라요. 종교가 없어요. 근데 엄마가 하늘에 대고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하고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하늘이 도왔는지 구름이 와서 보름달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간쯤 갔는데 가운데서 아빠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중국 쪽으로 넘어갔죠. 정말 오기 전에는 아빠를 원망하고 다시 돌아가자 이랬잖아요. 온 가족이 6명이 딱 깨어나면서 성공했다! 만세! 만세! 이랬어요. 아오지 탄강 최초 탈북을 한 거예요, 저희가.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왜냐면 우린 중국 쪽으로 갔잖아요. 그냥 가까운 중국 시내 쪽으로 가자 하고 밤에 길을 걸었거든요. 근데 2월이잖아요. 아오지 러시아 중국 있는 쪽에는 영하 40도까지 내려가요. 밤 10시에 건넜잖아요. 걷다가 다 지친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준비해오는 비닐방막에 산속에 들어가서 불을 피우고 좀 쉬었어요. 근데 한 4시쯤 됐나 5시 됐나 동이 틀머리 아빠가 저희를 다 깨우는 거예요. 저희 몸이 다 얼어 있는 거예요. 아빠가 이대로 있다는 우리 다 죽는다. 살아있는 게 기적이야. 일어나라. 가자. 이러는 거예요. 진짜 그때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겨우 이렇게 하고 움직여가지고 가는데 어딘지도 모르는 시골길을 걷고 있는데 그 앞에 빵이 하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중국 그 시골길에. 깜짝 놀랐어요. 북한에서는 풀죽도 없어서 다 굶어 죽어가는데 중국 땅에 넘어오니까 빵이 있는 거예요. 저희 아빠가 너무 반갑게 그 빵을 들었는데 저희 사남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알아요? 아버지 드시면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빠 그 빵을 드시지 마세요! 막. 함정. 북한에서 중국에 가거나 남조선에 가면 빵에 독약을 넣어서 먹여 죽이고 말도 안 되는 세뇌교육을 받고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낯선 빵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먹으면 죽어요 하고 아빠는 먹겠다고 하면서 야 니들 정말 이거 김일성 부자가 그냥 다들 정신적 불구로 만들어 놨어 막 이러면서 아빠는 빵을 먹겠다고 실갱이를 하고 있는데 그때 저희가 넘어온 북쪽에서 차가 한 대가 오는 거예요. 아이고. 차가 안 들어와요. 저희는 어디 숨으려고 봤는데 숨을 데가 없어요. 다 벌판이에요. 그래서 옆에 이렇게 서고 엄마 아빠 앞에 서고 제가 서고 뒤에 이렇게 동생들이 섰어요. 그래서 차가 옆으로 오는 거예요. 차가 서요. 창문이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한 남자가 창문을 내리고 우리를 이렇게 매섭게 쳐다보는 거예요. 저는 그 창문 안을 들여다봤어요. 이미 저희 같은 가족이 한 가족 같은 가족이 타고 있는 거예요. 잡혔나 보다. 생각했어요. 어떡하지? 여기서 한 사람이라고 잡혀가면 공개 처형이거든요. 다 잡히면 다 처형이잖아요. 사형 당하는 거죠. 나 어떡하지? 도망가야 되나?
누구 손을 잡지? 남동생 손을 잡아야 되나? 여동생 손을 잡아야 되나? 하면서 떨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정말 결정적인 한마디를 저희에게 했어요. 우리의 운명을 지고 있는 그 사람이 한 결정적인 한마디는 아니 이건 말해줘야 돼요. 에이. 꼭 들으셔야 돼요. 꼭 들으셔야 돼요. 무엇이었을까요? 기리지 마시라요. 아이 참나. 이건 아니지. 그러네요. 절단 신공이 나왔습니다. 한마디. 75대 25로 압도적으로 결승에 진출한 분은 바로 누구야 누구? 아우지와 멘탈 중에 바로 와우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아우지 세치요. 이렇게 알았다니까. 감사합니다. 진짜 고생했어. 야 역시 감사합니다. 박정은 씨 말씀도 너무나 우리가 공감되는 얘기였습니다만 실제 그 생사를 넘나드는 그 탈출기를 이기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소감 좀 여쭤볼까요? 아,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호주에 사는데 저의 아들딸이 엄마가 챔피언 올라가면 내가 호주로 갈게 하고 아들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한국으로 온다고요? 한국으로 온대요. 호주에서 온다. 그래서 드디어 제가 한국에서 아들딸을 만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승자 결승에 진출한 아오지 세처의 후반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It's start time! 저희는 탈북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막 중국 쪽으로 넘어갔죠. 어딘지도 모르는 시골길을 걷고 있는데 차가 한 대가 오는 거예요. 근데 한 남자가 창문을 내리고 우리를 이렇게 매섭게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을 지고 있는 그 사람이 한 결정적인 한마디는 저희는 탈북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막 중국 쪽으로 넘어갔죠. 차가 한 대가 오는 거예요. 근데 한 남자가 창문을 내리고 우리를 이렇게 매섭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결정적인 한마디는 그 창문이 열리더니 그 남자분이 그 사람이 문을 딱 열더니 아래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딱 한마디를 했어요. 조선에서 왔습니까? 조선에서 왔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네, 어쩔 수 없이 네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내리시더니 차문을 열더니 그 안에 탄 사람들 보고 내리라는 거예요. 내리래요. 그랬더니 저희 보고 타래요. 그리고 우리는 그 차를 타고 반나절을 달려 그 사람이 집으로 갔어요. 무슨 일이야? 어떡해. 알고 봤더니 그분은 중국 훈춘에서 시골 마을을 왔다 갔다 하는 택시 기사였어요. 저희는 길에서 구세주를 만난 거예요. 구세주 조선족 분을 만난 거예요. 정말 우리는 거기에 갔는데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오지 밖에 세상은 충격이었어요. 화장실에 갔거든요. 남동생이 화장실 갔다 오더니 빨리 오래. 우리 아오지 사남매를 빨리 호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로 갔어요. 가가지고 딱 봤는데 하얗고 둥그란 처음 보는 물건이었어요. 동그랗고 물이 있어. 그랬더니 남동생이 딱 이거 물이 나오는 거 보니까 세수하는 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럼 우리 세수하자. 이래서 사남매 넷이 줄을 서가지고 깔끔하게 아주 맑은 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누구라고 밝힐 수 없는데 양치까지 했습니다. 아이고. 본인인 거 아니야? 알고 봤더니 병기였어요. 그렇게 거기에 있는데 그 중국 조선족 분이 이렇게 6 식구가 모여 있으면 안 된대요. 저희는 북한에서 제일 좋은 옷을 사 입고 왔는데 그 옷이 중국에 가니까 쓰레기인 거예요, 쓰레기. 그리고 누가 봐도 저희는 영양실조를 걸렸거든요. 그래서 제 머리카락이 없었어요. 그 골룸 있잖아요, 머리를 부시시하는. 딱 그 몰골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북한에서 온 게 영양실조 걸려 있는 6명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모여 있으면 안 된다. 좀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 언니랑 저는 조선족 시골 마을로 보내줬어요. 그래서 둘이 거기 갔더니 그 고마우신 조선족 분들께서 저희에게 쌀밥에 돼지고기를 볶아서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돼지고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북한에는 사람이나 소나 개나 다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돼지까지 걸려가지고 돼지를 잡으면 비계가 없어요. 어머. 근데 중국의 돼지는 비계가 이따만한 거예요. 이따만해. 충격받았어요. 어머, 이렇게 고소한 맛이 있나. 그러면서 제가 밥을 먹었는데 정말 한 식당에 그 밥 공기 한 10그릇을 먹었어요. 조선족 분들이 놀라더라고요. 그렇게 먹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기분이었어요. 내 생에 이렇게 행복한 날이 있을까 이러면서 볼록어진 배를 안고 밖에 나가서 햇볕을 쬐고 있는데 머리를 돌렸는데 충격적인 현장을 목격하게 돼요. 또? 현장을 목격하게 돼요. 끝이 없어. 아, 두 번 끊어? 이제는 아니야. 두 번 끊었어? 두 번 할 수 있어요? 룰이 없어. 두 번 끊어? 또 누르실게요. 아니죠? 처음. 글쎄 제가 금방 먹은 흰 쌀밥과 돼지고기가 개밥그릇에 있는 거예요. 개밥그릇에. 이게 말이 돼요? 나는 한평생 그 반평생을 북한에서 살아도 생일날에 쌀밥에 고깃국은커녕 풀죽도 못 먹었는데 개밥그릇에 제가 아까 먹은 쌀밥에 돼지고기를 있는 걸 보고 저는 15살 15년 살면서 그런 질투는 처음 느껴봤어요. 아니 이놈의 개끼가 사람도 못 먹는 쌀밥에 고깃국을 먹다니 하면서 밥그릇을 뺏었어요. 나도 모르게. 근데 볼만하네 진짜. 걔가 반응이 저의 자존심을 더 상하게 했어요. 뺐던지 말던지 네가 먹던지 말던지. 아니 북한에서는 쌀밥이 아니라 풀죽 가지고도 우리는 우르렁거리는데 걔가 그러는 거예요. 걔가.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옆을 봤는데 닭들이 옥수수를 먹고 있는 거예요. 저 옥수수만 있었으면 내 친구들이 굶어 죽지 않을 텐데 저 옥수수만 있었으면 내가 목숨 걸고 탈북할 일이 없었겠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김일성이 백성들에게 고깃국을 주는 게 소원이라고 맨날 했어요. 근데 탈북을 해보니까 옆나라 개가 그 소원을 이룬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그걸 보면서 슬퍼서 처음 엉엉 울었어요. 개가 쌀밥을 먹고 돼지고기 먹는 거 보면서 슬프게 울었어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것이 제 아오지 탈출기였어요. 아오지를 탈출하여 앞으로 자유라는 날개를 달고 한국에 오기까지 뒤에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